우리 홍유진 박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홍유진 박사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하고 또 한번 진행을 이제 해볼까 해요. 뭐 우리 홍 박사도 꾸준히 좀 이제 자리가 좀 잡혀서 서로 이제 우리 방송에서 박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쭉 진행을 이제 그동안 해오면서 어느 정도 라인업을 짰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홍유진 박사도 이제 수시로 좀 정기적으로 좀 나와주시고 염건영 교수도 좀 이렇게 나와주시고 가끔 이제 고아림 아나운서도 이렇게 또 출연해주고 좀 변화를 좀 주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괜찮죠? 아이 그럼요. 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가 준비해온 이제 그 사건 사례 분석, 네. 그거를 좀 한번 들어보겠는데 제목만 제가 얘기하고 이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홍 박사님이 찾아온 게 사실혼 배우자 살인 사건이네. 네 맞아요.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저 법적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혼인 신고가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동거인 형태네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 살인 사건 네. 한번 좀 진행해 주시죠, 뭐 예. 요거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2009년? 네네. 그러면 뭐 한 뭐 13년 거의 12년 13년 전. 네, 예. 그 정도 됐는데. 예.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라고 칭할게요. 예.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이 아내가 한 50대 그 당시에 50대 정도 됐는데 50대. 초, 네, 50대 초였는데 4월 달이었어요. 2009년 4월. 네, 4월인데 아침에 119로 이제 전화 신고가 한 통 됐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었어요, 신고자가. 사실혼 관계 남편. 네. 여기서 그냥 남편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남편이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늦잠 자가지고 막 이제 부랴부랴 나가면서 이제 아내를 깨웠다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을. 네, 깨웠는데 아내가 기척이 없어가지고 봤더니 좀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119에다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남편이 발견을 했구나. 네, 그래서 예.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사인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인을 보니까 이제 경부 압박 질식이었어요. 그래서 경박박질식. 예. 예, 이제 어쨌든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같은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119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응. 경찰에 가가지고 그 이제 이게 최초 진술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날 아침이잖아요, 신고된 게. 근데 이제 전날에 이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침에 또 신고한 시간이 조금 일러요. 한 8시 한 8시 좀 거의 돼서. 네. 그때쯤이었으니까 이제 전날에 있었던 일을 좀 들어봐야 될 거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들어봤더니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아내가 사망하기 전날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예. 이제 그러니까 같이 살고는 있는 거죠, 그 집에서? 예, 같이 사는 이제 부부인 거죠. 예. 그 뭐 혼인 신고만 안 됐다 뿐이지 뭐 시어머니도 이제 뭐 챙기고 다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의 어머니. 그래갖고 그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라고 할게요. 예, 시어머니로 합시다,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가까이서 살았나 봐요. 그 인근에. 아들 내외랑. 그러니까 아들은 일을 다니니까 이제 일을 가고 이제 이 사망하신 분 아내가 이제 뭐 시어머니도 챙기고 식사도 챙기고 막 이랬대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사실 뭐 거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한 집에서 안 모실 뿐이지 뭐 음식도 해서 드리고 막 이제 이랬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 날도 사망하기 전날도 이제 뭐 빈대떡도 둘이서 이제 구워서. 구워서 먹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이좋은 고부 관계. 네, 고부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낮에 이 두 사람이 빈대떡도 구워 먹고 했대요. 이제 본인이 없을 때죠. 본인은 일 갔을 때죠. 이제 남편은 일 갔을 때인데. 그래갖고 이제 퇴근해서 왔더니 이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같이 이제 셋이서 저녁도 먹었대요. 본인 퇴근하고 와서. 그러면서 뭐 이제 아들 곧 군대 보내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각 이제 예, 사실혼 관계니까. 네네 각각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아들 뭐 군대 보낼 때 용돈 얼마 주면 좋겠냐 뭐 그런 굉장히 분위기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제 사망하신 분 이 동생한테 이제 돈을 빌려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막 같이 하면서 저녁도 먹고 막 이랬대요. 가족끼리 단란하게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아무 문제 없는 좋은 가정인데 평범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심지어 본인은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이 고부관계 좋으니까 둘이서 이제 더 놀아라. 나는 일하고 와갖고 피곤하니까 먼저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 사가지고 먼저 집에 갔대요. 아니 그 집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어머니 집에서 아. 어머니 집에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저녁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 시어머니랑 이제 며느리랑 뭐 막걸리도 먹고 막 막, 그냥 예, 노니까. 즐기다가 아 그러면 두 분이 좀 며느리하고 좀 더 노세요. 나는 좀 피곤하니까 집에 먼저 가 있을게 하고 갔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네, 갔다는 거예요. 맥주 사가지고 나 먼저 집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벼랑간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부인이 이제 강아지를 키웠나 봐요 집에서.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강아지가 이제 딸이 이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의 딸이 이제 엄마 키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강아지 들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이제 막걸리 마시고 있었던 거네. 이 개가 원래 애초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그래야지 이게 그래야죠,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전화 와가지고 개가 지금 없어졌다. 아, 둘이 술 마시는 사이에 애가 나갔구나. 나 어머니가 어머니랑 지금 온 동네방네 찾고 있는데 개를 못 찾겠다. 이렇게 전화가 아이고. 왔더래요. 아이고야. 그 개를 무척 예뻐했다고 해요. 네.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본인도 찾으러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새벽까지 엄청 오랫동안 찾았대요. 온 동네방네를 찾았대요. 한 3시 정도까지. 아이고. 2, 3시까지. 근데 결국은 개를 못 찾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해요. 개를 못 찾았는데 새벽까지. 그래갖고 이제 집에 귀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본인이 이제 막 각자 이렇게 막 찢어져서 찾았대요. 그렇겠지. 시어머니도 찾고 이제 본인도 찾고 부인도 찾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본인은 먼저 집에 왔고 조금 있다가 부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못 찾은 채 온 거네 이제 네, 결국은. 집에 왔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속이 상하죠. 강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랬겠죠. 그러더니 이제 안방에 가갖고 막 울더래요. 당연하죠. 이분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이 사망하신 분이 약간 우울증도 앓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굉장히 강아지한테 이렇게 애착을 줬는데 아이고야. 그 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거실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게 다 보이잖아요. 집이. 그래서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부인이.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이제 낙심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용하길래 이제 들어가 봤다라는 거죠.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뭐가 이상해서 이제 거기를 열어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이상하다 싶은 게 아니나 다를까 이 지금 부인이 사망하신 분이 화장실에 들렀다가 지금 작은 방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방에 가봤더니 그 화장실에서 그 교수님 그거 아시죠? 그 샤워 타올인데 이렇게 긴 거, 조금 긴 거. 긴 거. 네, 이렇게 한 폭 요 정도 되고 까실까실. 등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걸로 아내가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짧은데 목을 맸다라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이제 이해가 안 아니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우울증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렇게 본인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축 처져 있더래요 이미 아내가. 막 이렇게 감고 그랬나 보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갖고 이걸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침대에다 눕혀놨대요. 말아 그러고 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눕혀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지금 남편의 진술이죠? 네 맞아요. 참고인으로 이제 예, 경찰에 가서 참고인 조서 받은 거. 예. 이제 그렇게 눕혀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사실은 우울증은 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건 이전에도 좀 몇 번 이렇게 자살을 좀 시도를 했어. 하셨던 전적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참 골치 아픈 건데 그거. 그 전에도 그 샤워 타월을 가지고
왜 자꾸 문고리 그 집에 같은 샤워 타월 없애야 되겠네. 문고리 같은 데다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전적이 좀 있으셨대요. 그리고 평소에도 막 이렇게 술 조금 드시면 나 죽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셨대요. 아니 부부관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도 부부관계는 좋죠. 부부관계는 그런데 좋았잖아요. 죽는다고 술 먹으면 그런다고요? 예, 좀 그렇게 뭐가 문제가 했대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몇 번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다음 날이나 좀 진정됐을 때 너 봐라, 너 이렇게 뭐 하는 짓이냐? 난동할 때 이렇게 한다. 이거 얼마나 보기 안 좋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날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작은 방에서 자기가 뭐 그 타월로 맨 거를 예,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는다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목을 매어져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전에 시도했을 때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목을 맨 거는 안 찍었는데 이제 풀어놓고 이렇게 눕혀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눕혀놓고 이 타올을 그냥 이렇게 여기 놓고 사진 찍었다고? 놓고 봐 너 어제 너 이렇게 했다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사진을 찍어놨대요. 예. 실제 찍었어요? 네, 실제로 핸드폰에 그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건 문제 없는데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저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건 남편 주장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하고 눕혀놨잖아요. 이제 눕혀놓고 이게 지금 교수님 생각해보면 시간이 거의 한 새벽 3시가 넘었다면서요. 이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할 거 졸리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안방에 와갖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원래 출근하기로 한 시간보다 늦잠을 자가지고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너 그렇지 뭐, 3, 4시까지 있다가 잤으니까. 너 뭐 하냐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을 거잖아요 남편이. 갖고 이제 헐레벌떡 막 준비를 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나 가. 나 지금 출근해야 돼. 늦잠 잤어. 이렇게 하는데 기척이 없어서 봤더니 이제 그 축 처지고 좀 뭐 이상한 상태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9에 신고가 되는. 그래서 119에 신고한 거다. 여기까지가 전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약간 자살을 시도했나? 지금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맥락은 자살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럼 자살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뭐 남편이 얘기한 지금 이 내용 중에서도 뭐 외부 침입이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자살밖에 없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자살이 아니면 그렇죠. 타살이라고 판명되면 남편이 저 가장 제1용의자가 될 테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네.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범인이냐 아니면 정말로 뭐 자살이나 혹은 뭐 사고사냐 이제 이거가 관건일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최초에 아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던 건데.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자살이 아니면 타살이면 남편밖에는 없잖아요. 제1용의자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경찰은 의심했구나. 그렇죠. 뭐 이상한 점이 있었겠잖아요. 그 이상한 점은 좀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경찰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는 얘기는 남편이 혐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번으로 딱 걸려들은 건 내가 볼 때는 외침 흔적 없는데 형태는 경찰이 육안으로 봐도 한 5년만 한 형사가 딱 봐도 이게 타살인지 실제 자살인지 그건 아마 금방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러면은 이제 관건은 왜냐면 이제 그냥 뭐 자살 시도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 목졸림이나 이런 거 할 텐데 일단 또 이 지금 남편이 주장하기는 목을 맨 이제 자살 시도가 또 찍어놨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과연 그것 때문이냐 아니냐? 그렇지.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검 조사를 받겠네. 했잖아요. 부검도 이제 당연히 이제 동시에 들어갈 거잖아요. 부검을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 압박 질식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부검 결과가 조금 애매하게 난 거예요. 왜냐면 목눌림 질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랑 입이 눌린 코입 눌림 질식사 가능성 둘 다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살이건 액살이건 하여튼 목이 눌려가지고 사망했을 가능성과
입 코가 막혀가지고 이른바 얘기하는 비구 폐색. 네네 맞아요. 비구 폐색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지금 부검의가 얘기해 준 거라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본인이 스스로 한 건지 누가 외래에 의해서 당한 건지 그것만 밝히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코눌림 질식, 아니, 목눌림 질식이라든지 코입 눌림 질식이라든지 해도 꼭 그 살해당할 때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서 목눌림 질식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조르는 것 때문에 본인이 매달려도 목눌림 질식이 맞아요. 되니까요. 네. 교사도.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코랑 입이 막히는 것도 누가 이렇게 강제로 막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뭐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이렇게 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자기 몸을 전혀 못 가누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극히 그것도 희박하지만 푹신한 베개 같은데 입하고 코가 동시에 눌려갖고 호흡을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희한한 게 모든 가능성이 지금 다 가능해요. 그러네요. 자살 시도도 이제 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술도 또 그날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낮에부터 시어머니랑 그랬지. 그 또 남편이 의심되지. 이제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막 다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돼 있구나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증거나 남아 있는 흔적이랑 이 남편의 말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진술이 관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진술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서 그거 분석하신 거구나 남편 진술에 네, 대해서. 맞아요. 남편 그렇지. 남편 진술만 깨지면 그 남편의 진술이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 일련의 과정이 주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면 남편이 맞는 거고 맞죠. 네. 거기서 뭔가 다르면 타살의 의혹이 있는 거고 맞죠. 그럼 이제 남편 진술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지만 이거 수사할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법상으로 남편 아니지만 어찌됐건 실질적인 남편이에요. 맞아요. 남편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신분이 유족이에요, 유족. 그렇죠. 유족. 피해자의 유족이에요, 유족. 그 이제 그런 신분이라면 경찰이 이 사람을 뭐 단정적으로 막 의심이 간다고 그래갖고 막 쪼고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 애로사항 많아 이런 사건. 맞아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건 내용 쭉 들어보면은 어떤 그 명백한 증거라는 게 지금 딱 있는 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지금 뭐 지금 이 사람이 의심이 된 남편이 의심이 된다고 해도 이건 이제 추정이니까 무죄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입증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데다가 교수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유족인데 나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수사할 때. 그게 일선에서요. 이런 식으로 남편이 유족이 의심스러워가지고 형사들이 좀 딱딱하게 조사했다가 진정 투서 받아가지고 징계 먹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 지금 약간 사족인데 제 지금 지인 중에 예전에 한 분이 이제 제 이제 친구인데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는데 집에 딱 들어갈 때 아마 강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집에 강도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는 이제 주차하고 오셔야 되니까 어머니가 먼저 들어갔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 수사할 때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모르잖아요 일단. 근데 일단 아버지를 약간 의심스럽게 봐. 같이 이렇게 갔는데 부인이 다쳤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하니 이게 조금 초반에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 조사할 때. 그럼 굉장히 불쾌해하셨죠.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네. 그래서 유족을 조사할 때는 정말 그 죄인같이 조사해야 돼요. 맞아요. 그냥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요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달고 살아야 돼요. 형사가. 아유, 참 고충이 많죠. 예, 형사 그거는 아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선생님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까지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고 살아야 돼요. 이 경우도 일단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사건이 이제 남편은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약간 더 난감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려 그러면 살인의 고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나죠. 그 고의. 네. 그러려면 그 왜 죽여야 되는지 당위성을 또 찾아야 되고. 네. 살해 동기.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얘기거리가 안 돼. 안 되잖아요. 예. 뭐. 그러네. 그러네. 근데 동기가 하나도 안 나와. 이 경우는 그러네. 사이좋게 밥 먹고 막걸리 마시고 뭐 개 찾으러 댕기고 뭐 했는데 살해 동기가 애 군대 보낼 때 용돈 주는 얘기, 동생한테 빌려준 돈 뭐 그런 얘기 등등 없네. 살해 동기가. 살해 동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쪼기도 어렵겠다 이거. 이게 미치고 한장을 노릇인 거예요. 그러네. 의심은 되는데 의심 가요 이거. 내가 봐도. 남편이 주장하는 바가 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사진까지 찍어. 엄마가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우울증 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고. 술 마신 것도 사실이고. 술 마신 것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걔를 굉장히 예뻐했다라는 것도 그 딸이 사망하신 분 딸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 자살했을 가능성을 또 배제를 전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지금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진술 확보를 하고 이제 진술 분석이 실시가 됐던 거죠. 자, 남편 진술에 사실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거기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제 짚어가면 될 것 같다. 네. 일단은 첫째. 이제 진술 분석은 이제 이거 요청 온 거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러면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남편이 범인이라고 추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 같다. 네, 근데도 이제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려면 명확한 게 나와야 되니까 진술 분석을 의뢰한 거구나. 남편의 진술에 네네. 어떤 부분이 허점이 있는지 네네. 의뢰. 그래서 이제 붙어서 하신 거죠. 네네.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경찰 단계에서 진술에서도 좀 문제점들이 좀 막 이상한 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로 약간 이제 기소 의견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좀 살펴보면은 이 최초 진술, 그러니까 최초 진술은 참고인 신분으로 했을 때는 부인이 이 샤워 타월을 작은 방 창문 고리에다가 걸었다라고 했어요. 창문 닫는데 이 고리. 예, 그 창문이 고리에 이제 침대 걸었다. 위에 침대 놓아둔 데 위에 이렇게 창문이 있었거든요. 창문이 있죠. 예. 근데 여기다 걸었다. 예. 창문 고리에다가. 창문 샤워타월을. 고리에다가 그 샤워 타월을 걸어가지고 걸었다. 목을 메고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목에 감긴 타월을 풀고. 이 사람 풀어서 눕혀야 되니까요. 이 풀어야겠지. 목에 있는 타월을 이제 풀어가지고 침대에 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일단 이제 상황 재현을 했던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한번 그대로 해봐라. 네. 그랬더니.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생각하듯이 이게 길이가 맞아, 이거 요만한데. 그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뭐 길다고 해도 조금 더 이거보다 길다고 해도 이거를 창문이 바닥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창문 고리에다가 한쪽을 걸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목을 또 매야 되잖아요. 그럼 둘러야 돼. 그러면 요만한 거에서 목을 두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요만큼밖에 안 남을 텐데. 안 남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 진짜. 안 되잖아요, 그게. 응. 본인이 생각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검증을 하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안하니까. 그래갖고 진술을 바꾸죠. 본인이 바꿔요? 네, 바꿔요. 어떻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로 이런 점들이 이상하니까 이제 피해자로 아마 피의자로 입건했구나. 피해자 신문 할 때선 뭐라고 했냐면 타월 한쪽 끝이 매듭을 묶어가지고 창문 그 잠금 장치에다가 걸려져 있었고 그럼 다른 한쪽 끝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일자지니까 이 다른 한쪽 끝이 피해자 목 부분에 걸쳐져 있었다 이렇게 바뀌어요. 감긴 게 아니라. 네. 그러려면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풀어서도 빌 이유가 없지. 감겨 있었으면, 걸쳐져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네. 그렇지.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거 처음부터. 이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부인을 눕히려고 하는데 정작 부인 목 쪽에는 이게 묶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눕히면 되잖아요. 그거 뭐 창문 고리에 있는 걸 풀고 이거 왜 자시고. 풀어요? 그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네. 그래서 경찰이 입건해서 넘겼구만. 네, 이상하죠. 자 그리고 눕혀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 눕혀놨다 이것도 이제 말이 조금 황당한데 예. 어쨌든 이제 피해자 신문 때 경찰 피해자 신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눕혀놨으면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코랑 입이 이렇게 막혀져 있었을 그렇죠.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눕혀놨느냐 이걸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옆으로 몸을 옆으로 눕혔다라고 해요. 이제 여기가 비계 있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눕혔다라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그 눕힐 때 그렇게 눕혀놓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반드시 눕히는 게 네, 눕히는데 예. 어쨌든 옆으로 좋아요. 눕혀놓고 뭐, 그다음에 그 타올을 이제 어쨌든 풀었잖아요. 그 푸른 거를. 타올을 목 부위에다가 올려놓고 옆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올려놨다. 그러니까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사진 찍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이제 부인 옆을 얼굴은 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옆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타올을 옮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진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 사진 찍었으니까. 근데 그 한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이 있었어요.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 피해자가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지금 있고 안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을 향해 있는 사진도 있고. 그건 비구폐색 자세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진도 있고 타올이 얼굴 그냥 밑에 쪽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제 걸쳐놨다라고 했는데 얼굴에 있구나. 네, 그 뭐 밑에 쪽에 있거나 하여튼 이 타월도 이렇게 움직인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이상하다. 예.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냥 이거를 그 다음날 찍어놨다 보여주려고 찍어놨다 지금 부인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 그걸 찍고 앉았어요? 뭐 그거를 찍어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죠. 아니 그러면 그 전에도 자살 시도를 많이 해서 사진 찍은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찾아보면 되죠. 그것도 그럼 찾아보면. 정말로 좀 이상은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에도 수시로 찍어놨다면. 썼으면 그거 찾으면 되잖아.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 전에 찍어놓은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 이번이 나와. 처음 찍은 거예요? 안 나왔. 그럼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건데. 그랬더니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추궁도 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는 지금 핸드폰이 아니고 예전에 쓰던 핸드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변명을 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예, 맞네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고 이제 송치가 된 거고 검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지면담 그러니까 일단 진술 분석을 하려 그러면 분석할 이제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인지 면담을 먼저 실시를 하고 진술 분석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면담을 하기 전에 이 면담은 사실은 분석을 위한 면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담하기 전부터 이제 그 면담 계획을 짜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요하게 볼 게 뭐냐, 쟁점이 뭐냐를 포인트를 먼저 정해놓고 그것과 관련된 거를 이 면담 때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야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을 뭐냐, 여기서 주요한 내용 포인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일단 그 작은 방에서 아내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목매에서 자살을 시도한 거를. 그때 발견했을 때 지금 이 사람 주장은 이때 아내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옆으로 걸쳐 있었으니까 감긴 게 아니고 걸쳐 있었으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럼 살아 있어야지 맞죠. 그리고 본인 말에 따르면 그때 만약에 부인이 뭐 이상하거나 죽었으면 뭐가 있었어야죠. 그러면 119에 그때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살아 있었으니까 눕혀놓고 나왔겠죠. 눕혀놓고 야 이거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인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 또 술 먹고 또 이런 짓 하네라고 사진도 찍고 그렇죠. 빨리 자 이렇게 하고 본인이 내 방 가갖고 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살아 있어야지 맞는 거고. 그때 아내가 살아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관련된 내용이 근거할 수 있을 만한 진술들이 나타나는지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렇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다음날 아침이잖아요. 또 아내를 이제 접하게 됐을 때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이제 아내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때가 예상치도 못하게 아내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내가 지금 사망해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래서 119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발견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사망한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사고 과정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맞게 부합돼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다면 난리가 나고 막 흥분하고 펄펄 뛰는 어떤 행동상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네. 있는지 여부를 또 본다는 거죠. 뭐 그렇지. 사람 성격에 따라서 뭐 이제 이게 뭐 행동으로 막 겉으로는 안 드러나도 속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아내가 지금 내가 생각도 못하게 죽었는데 덤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상을 못하게 아내가 그렇죠. 사망을 했는데. 근데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지구가 있어야지 분명히. 근거로 나타나는지 이제 요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하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작은 방에서 이제 자살 시도한 아내를 발견했을 때와 관련된 그 진술들. 자, 일단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작은 방에서 아내를 발견했을 때 정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모습이 맞는가? 남편이 본 모습이. 남편이 진술한 내용. 네, 그거를 파악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찰 과정에서는 참고인 조서 받을 때 처음에 참고인이랑 이제 뭐 피해자 다 이제 두 개 받았죠? 네, 그 달라졌잖아요 진술이. 말이 바뀌었죠. 목에 묶여 있었다라고 했다가 또 걸쳐져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참고인 조서 받을 때는 창틀에 있는 걸로 해서 목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연을 내보니까 안 되니까. 길이가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바꿨죠. 네. 피의자 신문 조서로 이제 그래서 피의자로 가면서 그때는 이제 걸쳐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바꿨죠. 예. 그럼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제 면담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를 이제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이제 고개를 우측으로 숙이고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견은 굉장히 뭐 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타올이 그래요, 그거예요, 어쩌냐, 그거. 어쩌냐 이게 하는데 이걸 계속 물어봐도 그냥 목 위에 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있는데 타월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 얘기인가 여기? 그러니까 걸려 있었는지 묶여져 있었는지, 왜냐면 본인도 그걸 번복한 걸 본인이 알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찔했겠다. 그거를 명확하게 진술을 못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지. 계속 여러 번 물어보고 확인을 해도 그냥 목 위에 있었어요. 이런 이 식으로. 사람한테 가장 아픈 질문이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때 이제 이를테면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야 되거나 말아야 되거나를 이제 짜야 될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 들통날까 아닐까 이런 계산들이 다 돼야 이제 적절한 그렇지, 답변을 할 수가 그렇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모호한 이제 진술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냥 우리 그냥 놓고 봤을 때 아내가 자살 시도한 거를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발견했지. 아니 작은 방에 있었을 작은 때. 방에 있을 때. 작은 방에 있을 때 그 남편 반응이 그런 반응이 맞냐? 옆으로 뉘어놓고 사진 찍고 나오냐? 뭐 그런. 예. 그건 나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지금 딱 자살 시도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데리고 자지. 거기 놔두고 안 나올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요거를 살펴봤더니 일단 이래요. 방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타월을 먼저 봤다라고 해요. 타월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내 얼굴을 그리고 딱 봤더니 타월을 먼저 봤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 얼굴이 눈에 들어왔을 거잖아요. 아내 얼굴을 보니까 평소보다 더 거무튀튀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더라. 보이지 않았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자, 이 말에 따르면 지금 이 남자가 목격한 아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거무튀튀해졌으면. 그렇잖아요. 얼굴이 거무튀튀해. 움직임도 없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방에서 들어갔을 때 아내가 여보 괜찮아 막 하면서 깨우는 이런 액션이 당연히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안 했죠 이 사람. 그런 게 일절 없더라는 거예요. 일절 없었어요. 옆으로만 뉘어놓고 사진 찍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목매져 있는데 그 목매져 있는 아내의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반응도 없는데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눕혀놓고 사진 찍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라 이렇게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이 발같이. 의식이 있는지 막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괜찮은지 이런 거를 당연하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합하지가 않죠.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봤는데 아내가 좀 막 뭐 혼자 목을 잡고 막 킥킥킥 거리고 여보 뭐 나 풀어줘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 상태가 괜찮아 보이길래 한숨 놓고 화가 나가지고 에휴 이렇게 하고 뭐 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뭐 괜찮아 이런 반응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태로 보였다라고 하면서도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수님 이런 관련된 진술을 확보할 때 굉장히 면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는데 아니 그럼 사람이 다 죽어가 쓰러져 있는데 뭐 구하려고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안 물어보면 묻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지. 물어보면 뭐라고 해서 당연히 내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얘기 안 했다가 그럼 아차 싶어가지고 막 만들어내지. 당연히 했죠 이렇게 하면서 진술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받아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네가 했었던 거 다 얘기해봐라. 그리고 몇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의 버전 속에는 사람을 구호하는 조치는 전혀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지는 그거 미처 염두에 두지 않았으니까 계속 몇 번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겠구나. 그때 너 뭘 했냐에 대해 이렇게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면 구하려고 했어요라는 답변이 계속 안 나오는 거죠. 지 시나리오에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안 구했으니까요. 맞아요. 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그래도 그걸 문서로 남기죠. 문서로 녹음도 남기죠. 하고. 네, 영상 녹화 이제 하는데. 그러면 뭐 나중에 할 말도 없겠네. 네. 그래도 이제 다 충분히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 몇 번 물어봐도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 확인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의식이 지금 뭐 이렇게 안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아내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왜 안 했어요? 이제 이건 제일 마지막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때 굉장히 늦은 시간도 늦었고 나도 개 잃어버려갖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확인 안 했다. 이유가 안 되죠. 핑계거리가 되나? 그렇죠.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도 괜찮냐고 확인도 지금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 눕혀놓고 나서 또 나갈 때는 여보 잘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한테 유리한 거는 또 거기다 하나 만들었네. 그리고 이 잘 자라고 얘기한 거를 통해서 이때 살아 있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 자고 있었어. 그 소리죠. 네, 그거를 그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서 상태랑 안 맞죠. 그리고 아내 발견하고 했던 그 사진 찍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정말로 다음날 아내를 아내한테 너 어젯밤에 이렇게 잘못된 행동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한 행동이 맞냐 이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이제 면담 과정에서 아내가 항상 죽는다는 소리를 자주 해서 혹시 나중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술 깨면 아내한테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어딘 굉장히 중요한 게 혹시 나중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먼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게 그게 죽음이잖아, 죽음. 그러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거라고 사망이지. 뭔 일 생기면 해요. 저 죽을까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아내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자기가 전제를 하고 깔고서 하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네.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본인이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 당시 아내를 깨웠어야죠. 당연한 죽을 거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근데도 그게 이제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음날 깨면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놓고 또 다음날 깨면 사진 보여줘야지라고 하면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좀 모순되는 진실이다 이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가 확 나는데 타올이 창에 매달아 가지고 내려서 목을 감을 정도 길이가 안 돼요. 아예. 애초에 그렇잖아요. 응? 나는 그걸로 계속 조졌을 것 같은데 속된 말로. 그렇죠. 말 같은 소리 하나 하고 앉았다고 막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작은 방에서 자살 시도한 아내 발견했을 때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이때 아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샤워 타올을 이용해 갖고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걸 근거해줄 만한 내용이 안 나타나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죠. 아침에 아침에 아내 이제, 발견했을 때. 자기가 예상도 못했는데 아내 상태가 이상한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 이거는 결국 바꿔 얘기하면 아내가 죽은 걸 나는 아침에 해야 알았다. 그 소리죠. 거잖아요. 아까는 잘 자했으니까 살아 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아내가 죽은 거 이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검찰 과정 면담에서는 이거랑 관련돼서 이렇게 진술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깨웠는데 반응이 없고 부패된 냄새가 나서 죽은 줄 알고 신고했다. 배된 냄새가 나서? 그쵸. 지금 보면 본인이 말하기를 본인이 집에 들어온 시간이 한 새벽 3시
3시 때라 넘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제 사망한 부인의 그 확인되는 마지막 행적이 있어요. 그것도 새벽 3시 정도예요. 이때 개찬을 그 이 부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집에 잠깐 들렀다 갔다라고 해요. 그 이제 요거는 이제 통화 내역으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전화하고 갖고 뭐 와봐 뭐 이렇게 하고 또 가고 그게 한 3시 5분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해서 소동 버리고 사진 찍었잖아요. 아, 휴대폰으로 찍었으니까 시간 나오지. 사진 찍은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4시 20분경이에요. 그러면 아내 발견한 시간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고 일어난 시간이 한 7시 40분쯤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아침에 늦잠 자갖고 깬 시간이. 응. 그러니까 그래서 7시 40분 해갖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8시쯤 아내를 발견했다라고 쳐도 한 서너 3시간 정도? 3시간 지금 뭐 아주 최장이라고 해봤자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잖아요. 근데 벌써 뭐 부패된 냄새가 났대요. 물론 뭐 4월이니까 날은 좀 따뜻했을 안 됩니다. 수도 그럼 말도 안 되는 안 소리예요. 되잖아요. 절대 말 안 되는 소리예요. 부패된 냄새 절대 날 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가서 봤더니 아내 모습이 막 얼굴이 뭐 검해지고 이상하고 뭐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그 전까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깨울 때 발견하기 그 직전까지 아내가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도 지금 안 했던 사람이 한 3시간 반 만에 아내를 보고서 확인도 안 하고 뭐야 이상해 뭐 하면서 본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냥 확인도 안 부패된 하고 냄새를 맡고 죽은 걸로 아는 거야. 그냥 딱 보자마자 거의 죽었네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진짜. 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모습을 보니까 이상했다. 이게 근데 네. 저 여기서 하나만 토달을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아내가 그 모습으로 발견됐을 때 바로 죽었네? 부패된 냄새 나네 그러고 신고 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작정 끌어내고 흔들어보고 뭐 급한 대로 인공호흡하고 난리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네. 그러니까요. 특별한 분이시네.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기 계속 줘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너무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이라면 보이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전혀 진술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건 약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 죽은 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죽은 줄 알았으니까 인공호흡도 시도도 안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이거 보면은 웃긴 게 이때 지금 아무 뭐 그런 구호 조치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 안방에 건너 작은 방에서 자살 소동 그 할 때 안에 눕혀서 사진 찍었던 상황이랑은 또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 또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면 그때도 아내가 반응이 뭐 없었다고 없었잖아요. 했잖아요. 네. 눕혀놓을 때도 그냥 똑같이. 잘 자만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 안 했다며. 그거 잘 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내가 아침에 발견됐을 때 모습도 이때는 아내 모습은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 차이도 없네. 근데 요때는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해서 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는 보자마자 죽었구나. 이렇게 부패 해서. 냄새가 났다며. 이 사람 코는 특수코인가 봐. 2시간 만에 2시간 3시간 만에 부패가 진행되나?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랬다는 거죠. 경직도 안 왔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납득되기 어려운 진술을 하죠. 이거 맞아야 될 놈이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종합을 해보면 이때 아침이 되어서야 불현듯 자기 예상도 못하게 아내가 죽어있는 아내 모습을 처음 알게 된 거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여기에 또 플러스 뭐가 나왔냐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기가 없었잖아요. 그거 동기 찾아야 되죠. 여기서는 동기만 나오면 이건 얘가 얘기한 건 다 깨지겠는데. 동기도 안 나오는데 경찰 조사 과정 플러스 이 인지면담 초기 앞에 때 좀 면담 초기 단계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전 면담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내랑 아주 어떤 사소한 말다툼이나 언성을 높인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해 동기가 없다 그 소리잖아. 네, 적극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인지면담은 좀
피의자한테 많은 진술을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해요. 이제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로 이제 조사관이 수사관이 묻고 묻는 그렇죠. 말에 답하고 이제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인지면담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 네가 얘기해봐라 이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신문 형태보다는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디테일도 많이 나올 본인이 거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인지면담 과정에서 아내가 개를 찾다가 집에 들어온 직후부터 이제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 지금 이런 입장에 놓인 그렇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겠네. 예. 그래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기억이 나요 이러면서 이제 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뭔 얘기가 또 아내랑 다퉜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어메? 거예요. 그럼 살해 동기 나오네. 그렇죠. 왜 다퉜지? 근데 이제 다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퉜다라는 얘기는 나올 텐데 이게 죽일 만큼 다퉜다고는 안 또 하겠지. 축소를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강아지 잃어버린 거랑 관련해서 자기 본인 탓을 하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소리를 쳤다. 나한테.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본인은 계속 싸웠다라는 얘기를 어쩔 수 없어서 했어도 계속 뭐 크게 안 싸웠다라는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야지. 근데 그래야지 살해 동기가 안 되지. 그럼 그때 아내는 어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봤던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소리칠 정도 로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그 아내는 흥분한 거네. 그러면 싸움의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단순하진 않지. 수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까 그 초두의 교수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남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개가 없어졌다라고 이 부인이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당신이 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 단속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걔가 나갔다. 너 나갈 때 따라 나가갖고 이 개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니냐. 남편을 추궁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그런다고 싸워가지고 죽일 정도 되나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특히 이 남편이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은 개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가 먼저 왔지. 네, 그리고 이제 부인이 또 뭐 오고 뭐 자살소동 벌이고 뭐 몇 시간 자고 아침 일어나시 지금 이 과정에서 개 찾다가 집에 들어온 이후 시간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잘 진술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어요. 자, 당일 새벽에 개 찾다가 자기가 한 새벽 3시 조금 넘어가지고 집에 먼저 들어왔다. 그렇죠. 이렇게 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이 나중에 들어왔다면서요. 그 이후에 들어왔죠. 그럼 그 시간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온 시간, 요거랑 관련돼서는 자기 따라서 곧바로 들어왔다라고 했다가 또 어느 좀 시간 좀 지나고 나가지고 얼만큼 지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지나고 나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또 막 바꿔요 진술을. 이거 진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면 개를 같이 찾았잖아요. 물론 막 같이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개를 막 같이 찾다가 왜 따로 들어왔냐고. 어쨌든 뭐 본인 먼저 들어오고 아내 들어왔다고 하니까 왜 따로 들어왔냐. 했는데 진술을 안 해요. 이런 관련돼서. 그리고 아내가 들어온 시점도 지금 진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기한테 불리한 무슨 일이 있었을 그 시간대는 구체적으로 진술 안 하는 거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개 찾으러 댕기다가도 시비가 있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또 2차 전 붙었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알리바이 행적을 조금 확인을 시간대에 맞춰서 이 사람이 진술한 이 어떤 행동들이랑 그 시간이 이제 맞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남편이 말하기는 지금 새벽 3시 좀 넘어서 귀가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4시 20분이잖아요. 그렇죠. 20분경이잖아요. 요거랑 관련하고 시간을 디테일하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서 아까 잠깐 다퉜다라는 거를 여기서 최초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거실에서 한 1분 동안 싸웠대요. 아이고 잠깐 싸웠다 이제 이거죠. 그 얘기네. 아까 이제 거실에 들어와서 본인이 찹찹한 마음에 담배를 피고 있었고 앉아 있는데 아내가 뭐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에서 울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쨌든
들어올 때까지는 아내가 살아 있었을 거니까요. 들어와서 거실에서 약 1분 다투고 그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운 게 한 4, 5분 정도 된다. 한 5분 정도 울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나서 갔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작은 방으로 갔잖아요. 그쵸. 그 시간은 한 2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계산하고. 이제 물론 이것도 진술 과정에서 따로 조각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장면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맞겠지. 하긴 했죠. 예. 자 그렇게 해서 2분 정도 소요됐다. 그럼 아내가 이제 작은 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본인은 거실에서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있어.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한 5, 6분 정도 있다가 내가 작은 방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작은 방 들어가고 나서는 아내 발견하고 사진 찍고 어쩌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작은 방에 자기가 있었던 시간이 한 2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통틀어서 한 10몇 분? 집에 들어와서 사진 찍기까지 한 10몇 분? 15분. 15분. 15분밖에 아내가 집에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 사진 찍기까지는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 지가 얘기한 동선대로 따르면. 네. 그렇잖아요. 15분. 그러면 뭐예요? 근데 3시 조금 넘어 들어와가지고 4시 20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이 시간이 여기서 자기가 본인이 확인해주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럼 최소 30분은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야 되겠네. 1시간, 30분, 1시간 정도는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30분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면담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이 과정에서 물론 이렇게는 안 물어봤죠. 다른 거 너 뭐 한 거 있어? 다른 거 뭐 한 거 있어? 이렇게는 안 물어봤죠. 계속 이 과정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말한 거 말고 이 사람이 시간을 소요할 법한 무슨 다른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있었는지. 계속 확인을 했어요. 수차례. 근데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거는 15분 동안 있었던 일이지만 3시부터 4시 20분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30분은 비는 거네. 그 30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네. 최소 30분. 한 1시간가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강하게 암시해주는 이제 근거가 된 거죠. 그러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남편 진술 신뢰하기 어렵다. 맞아요. 예, 진술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이제 인지면담 결과 보고서랑 같이 이렇게 보통 제출을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이 사건이 직접 증거가 막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법정에 이 진술 분석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여기에 또 더불어 가지고 뭐가 유죄 과학적 증거가 네, 과학적 증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건 이제 진술 분석은 아닌데 부검했던 거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감정 소견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 목눌림 질식 그리고 코막힘 질식에서도 이거는 그 어떤 살인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인이다. 살인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목눌림 질식 스스로 목을 매서 질식사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법의학적인 소견은 뭐냐면 이 남자는 지금 말에 따르면 어쨌든 목이 이거 졸리게 된 게 샤워 타올인 거잖아요. 결국 샤워 타올로 목 메고 죽었다는 소리야. 이 남자 얘기는 자살했다는 소리야.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걸 쓸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데 이거 목욕 타올로 목을 이렇게 맨다고 쳤으면 이 목욕 타올이 약간 신축성이 있잖아요. 살짝. 그쵸. 교수님. 그리고 약간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폭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목을 맨다고 하면 이게 팽팽하게 좁아지지. 좁아져가지고 팽팽하게 되니까 이제 줄에 위에서 열상이 발생하죠. 줄 형태가 될 거잖아요. 요게 매면요 V자은이라는 게 생겨요. 요렇게 그게 없. 일자로 아니고 이렇게 V자은으로 생기면서 이렇게 맨 상태에서 위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여기 안에가 까짐 현상이 생겨요. 열상이. 맞아요. 근데 아무리 뭐 폭넓은 샤워 타올이라고 해도 이게 쫑쫑하게 되면서 좁아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는 네, 표피까지 나와야 돼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 특히 또 이제 여기 근육 속에 오른쪽 요쪽에 이제 근육 속 근육이 굉장히 좀 출혈이 있었다라고 해요. 아 그러면 액살 같은데. 넓게가 아니고 좁은 부위에 눌러서 손가락에 의한 액살 그 내부 출혈이 있었던 거 같네. 그러니까 이제 액살이구나. 액살일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는 거를 그게 이제 이 샤워 타올로 목맨 거랑은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도 없고 끈자국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열상도 없고 V자은도 없고 안쪽에 부분적으로 눌린 자국만 있으면 액살은만 발견되고
맞아요. 교살의 흔적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저 교사 맞아요. 매달려서 죽은 흔적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의 맞아요. 흔적은 네. 그러니까 자살일 가능성은 없다는 없네. 거고. 예, 없네. 그러면 이제 술 먹었으니까 이 이제 그거 하나 따져보겠다. 막히는 거. 비구폐색. 네, 비구폐색 관련돼서는 이제 그 법의학자 누구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감정의 의뢰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때 피해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높았어요. 면허 이제 그 면허 취소인가 정도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이거 2009년도 같으면 면허 취소가 0.10%예요. 지금은 이제 0.08%부터 이제 면허 취소되지만 0.10인데 이 사람이 0.16 정도면 네. 면허 취소되고 남죠.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분이 술을 많이 드셨네. 좀 만취 상태인 거는 맞다. 그 만취 상태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만취 상태에서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만취 상태여서 몸을 못 움직여도 사람이 코랑 입을 막히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튼다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예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 있잖아요. 아예 일절.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완전 만취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약물을 먹고 의식 없이 뻗어버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아예 몸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푹신한 베개 같은데 코하고 입이 눌려서 죽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술이 떡이 돼가지고 가서 자다가도 숨 못 쉬면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술 취해가지고 비구폐색으로 자다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또 이 사건은 더더욱 뭐냐면 이분이 그래요. 만취 상태라고 쳐요. 근데 집에 들어가고 뭐 했잖아요. 샤워털도 챙기고 그러네. 울기도 하고 그러네. 싸움도 하고 했잖아요. 만만치도 아니네 그거. 그러니까 몸을 막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써도 되지 떡시신 이런 상태가 지금 아니잖아요. 떡시치는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더더욱 이게 비구폐색 가능성은 없죠.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나와서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그 타살이 아닐 개연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저 홍 박사가 얘기한 대로라면 제가 지금 일견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교살 아니에요. 뒤로 당겨서 이게 교살로 하면 사람이 뒤에서 목을 감아가지고 끈으로 좌서 하면 일자은이 생겨야지 맞고요. 본인이 매달렸다면 V자은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일자은, V자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부분적으로 눌린 자국이 있다면 손가락 자국이 아니라 액살이에요. 그래서 설골 내 근육 내에 어떤 출혈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눌러서. 맞죠. 그러면 액살 가능성이 많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액살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입을 막았거나 그럼 비구폐색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가능하거든요. 누르고 소리 지르면 입 막아가지고 액살과 비구폐색이 동시에 수반되는 그런 그 전형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이는데 맞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그러면 손톱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런데 손톱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네, 손톱 자국도 나왔어요. 그러면 손톱 자국도 액살이에요. 나오고. 이게 지금 맞잖아요. 이 샤워타올로 했는데 손톱 자국 같은 형태가 나올 이유가 절대 안 없잖아요. 나와요. 거기다가 또 이제 입을 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요런 데가 좀 까졌어요. 그러면 입으로 된 겁니다. 목 누르면서 한 손으로 입 완전히 막은 거예요. 맞아요. 전형적인 그거네. 맞아요. 강제로 이 피부까지 이런 입줄이 피부까짐이 나타났다.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강제로 입 막았을 때 생기는 흉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견도 내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법의학적인 증거도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이 피해자한테 야네의 몸에서 발견되는 이런 신체 손상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목을 잡고 누르고 또 막고. 흔들고 이렇게 입을 막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이제 법의학 전문가가 이제 내준 거죠.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저는 이제 하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해서 목을 누르고 입을 막으면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반항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 발이에요, 발. 발을 막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 밑에 까짐 현상 같은 게 또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맞아요. 그것도 아마 봤었어야 할 거예요.
교수님 아주 정확하세요. 제가 나는 그걸 보거든요. 공식처럼 내가 현장 나가면. 몸에서도 일부 나오죠. 어떤 흔적이 나왔다고 맞습니다. 해요. 신체, 사지 신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면요, 이 사지 버둥거리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네. 이 진술분석 의견도 증거로 채택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악질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사진 촬영한 거는 자살한 걸로 위장하게 보이려고 찍은 거다. 납득하기 계획적 어려워. 살인이네.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다. 그리고 또 제가 언급은 안 드렸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사진을 찍었잖아요. 본인 핸드폰으로. 그리고 나서 아내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남았어요. 약 한 알리바이 만들었구나, 알리바이. 35초 정도 가량. 살아 있었다는 얘기네 그때. 그러면 그 즈음에 죽인 거네.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아마 전화를 그렇죠. 아내 걸로 자기한테 걸은 거죠. 걸었다가 끄는 거. 그러면 그 직전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렇게 또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추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내 핸드폰이랑 내 핸드폰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렸대요? 내가 실수로 잘못 누른 거다. 이거 눌러서 화면 뜨는 것만 봐도 네 건지 내 건지 아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실수로 잘못 눌렀다 그러면 35초나 왜 그걸 걸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 잘못 걸었네. 전화 걸 일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진 찍는 거 잘못 만들다가 전화를 눌렀다라는 건데. 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이거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급작스럽게 그런 조치를 한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본 거죠.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게 아무래도 요즘 같으면 형량이 조금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좀 2009년도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완견 잃어버린 문제로 피해자랑 다투던 중에 목 졸라서 살해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고 알리바이도 조작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은폐했고 또 이 사람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나 봐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살해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거를 이유로 계속 부인을 해가지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년을 이제 선고를 하죠. 징역 12년 진짜 싸다.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2심 가선, 항소심 가선은 조금 깎여요 또. 똑같게 그 12년도. 왜냐면 이 2심 가선이 계속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하고 반성한다, 뉘우친다 이제 이런 거를 막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깎여요. 어쨌든 몇 년 깎였어요? 그래서 4년 깎여가지고 8년? 네. 사람 죽이고 징역 8년으로 끝났어요? 8년으로 감형이 됐는데 또 웃긴 게 이렇게 8년 감형됐는데 또 너무 많다고 부당하다고 상고예요? 상고예요. 그래도 안 깎아줬죠 대법원에서는? 좋죠. 그냥 상고 기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론은 이 사람은 자기 실질적인 아내 목 졸라서 죽이고 생쇼하고 알리바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년으로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8년이니까 지금은 나와서 나왔네. 돌아다니고 벌써 진즉 나와서 돌아다니시겠는데 우리 방송 보시면 반성 많이 하셔야 되겠네. 이 사건은 뭐 과학적 수사 그거하고는 별개로 내가 보니까 살해 동기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건 같이 보여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건 살해 동기 딱 하나네. 이 반려견 찾는 과정에서 다툼 때문에 살해한 걸로 이제 결론은 나온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경우로 납득시키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게 살해 동기가 돼?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진술 분석이 거기에 추가됐기 때문에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살해 동기는 진술 분석이 여기 추가됐기 때문에 납득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재판부를. 그래서 참 진술 분석이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과학적 증거만 가지고는 의심은 가고 분명히 남편이 잘못됐지만 동기가 여유롭지 않아서 좀 애를 먹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진술 분석이 여기다 플러스되면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반려견 찾다가. 그리고 또 뭐 요 동기랑 관련해서는 아마 막걸리 마시고 파전 먹을 때 이미 사망하신 분 동생한테 돈 빌려줬다라는 그 얘기 좀 그것도 있을 있었잖아요. 것 같죠. 이제 그런 문제도 아마 좀 결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이거 진술 분석이 그래서 중요하다. 진술 분석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는 그런 사실혼 배우자 살인 사건 2009년도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사건 우리
홍유진 박사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고생했어요 장시간. 아닙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